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전 모닝커피로 시작합니다. 전 주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루 몇 잔의 커피를 마셨나요? 사실 전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얼마나 몸을 망치고 있는지, 뇌를 얼마나 혹사시키고 쪼그라들게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안 고쳐지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커피 못 끊겠으면 현명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100세 당당 채널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에 나오는 정보는 개인의 의견이 포함된 내용이니 이상 소견이 있으실 때는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먼저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장단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어떤 곳에서는 커피 꼭 마셔라, 건강에 이롭다. 이런 영상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피 수치만을 놓고 보면 하루 한 잔은 괜찮습니다. 분명 커피 성분만을 보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커피는 기본적으로 콩 자체를 원두를 볶아서 만든 식품입니다. 커피콩은 탄수화물이 50%, 지방이 15%, 단백질이 10%, 그리고 카페인이 1%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겨우 1%인데 괜찮겠지? 한 잔인데 뭐. 그런데 이 카페인이 1%라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로스팅 때문입니다. 로스팅은 140도에서 230도 사이에서 커피콩을 볶는 겁니다. 아주 높은 고온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모든 게 변성이 되면서 문제됩니다.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아크릴아마이드는 발암물질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2002년 스웨덴 식품안전청의 보고서를 통해 인류가 섭취하는 식료품에 포함된 사실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이후 수차례 동물 실험에서 아크릴아마이드로 인한 발암신경 훼손 증상이 나타나자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식품의약국 등은 아크릴아마이드를 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포함된 음식은 매우 흔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환원당과 아미노산의 화합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입니다. 커피뿐 아니라 감자튀김이나 빵 등 탄수화물이 120도가 넘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나타납니다. 매우 뜨겁게 조리하는 커피는 아크릴아마이드 함유를 피하기는 다른 음식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커피는 기본적으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자극제를 함유하고 있어 중독성이 강합니다. 카페인은 뇌에서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각성 상태를 일으키는데 바로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어 약간의 흥분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불안증, 심장 박동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쁜 점만 있을까요? 커피를 마셔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커피에는 다량의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크게 카페인과 폴리페놀로 나뉩니다. 폴리페놀은 커피의 색깔과 맛을 결정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커피 한 잔 약 240ml에는 평균적으로 0.1에서 0.5g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진한 향기와 쓴맛을 내는데 식물, 곤충 및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식물마다 색깔이 다른데 나름의 특색이 있습니다. 마늘, 인삼, 강황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주 못 먹습니다. 커피는 자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마음껏 마셔라 하는 이론의 근거가 됩니다. 헷갈리시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식재료는 대부분 장점과 단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히 좋은 점만 있고 완벽히 나쁜 점만 있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은 식재료도 너무 많이 하루도 빠짐없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커피는 한두 잔 마시는 것은 괜찮겠지만 우리가 매일 하루에 두세 잔씩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용량으로 샷을 추가해서 마시는 경우 많죠? 카페 커피는 기본 투샷인 곳도 많고 라떼나 여러 종류의 맛을 내기 위한 커피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샷을 추가해서 만듭니다. 난 한 잔만 마셨는데 하지만 사실 한 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가 듬뿍 들어가 괜찮겠지 하는데 더 안 좋습니다. 확인해 보셔야겠지요. 내가 얼마큼 샷을 추가해서 마시고 있는지요. 저처럼 커피 없이는 일 못하시는 분, 항상 책상 위에 커피가 있으신 분 있으시죠? 커피를 줄이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금씩 줄여보시고 좀 더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두를 로스팅할 때 온도가 몹시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볶는 것은 안 좋습니다. 로스팅하는 온도를 우리가 선택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주문할 때 신맛과 고소한 맛 고를 수 있는 곳 많이 있죠? 그럴 때 고소한 맛은 좀 더 로스팅을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신맛이 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입맛을 신맛에 적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보통 기계에서 압출하는 방식의 커피보다는 직접 내려주는 드롭커피나 더치커피가 낫다고 합니다. 비싸죠? 시간도 걸리고요. 하지만 매일 마시는 거라면 이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잔에 수십만 원씩 하는 유기농 커피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합니다. 디카페인은 괜찮겠지 하는데 디카페인은 화학적인 용해제 이러한 첨가제가 들어가서 더 안 좋은 화학적인 변성된 커피라고 하니 그냥 커피 마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변비에 좋다는 라떼, 방탄커피 등등도 좋을 리가 없겠죠? 저탄고지가 열풍처럼 유행할 때 커피에 버터나 오일을 첨가해서 마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지 마세요. 버터도 기버터를 먹어야 하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몸 안에 들어와서 빨리 배변이 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위와 장을 자극을 하기 때문인데 이 자극이 절대 좋은 자극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가 아니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뭔가에 계속 중독이 되고 의존이 된다는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커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분해하는 곳은 간과 콩팥입니다. 콩팥 위에 있는 부싱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커피는 들어오자마자 부싱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시킵니다. 이때 각성이 돼서 순간 정신이 반짝 나지만 점점 내성이 생기고 만성이 되면 바로 부신피 질호르몬 증후군이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안 마셨을 때 두통이 온다든다, 정신이 안 든다 하는 건 카페인 중독이 됐다는 걸 뜻합니다.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실 텐데요. 과장일 수도 있지만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양의 커피를 하루 이틀도 아닌 거의 매일 마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대체 할 차를 마시는 것도 좋겠죠. 허브, 녹차라든지 캐모마일이라든지 결명자, 둥글레차 이렇게 우리 전통차 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들도 매일 마신다면 좋을 게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물이 가장 좋은 음료입니다. 그럼 몇십만 원짜리 커피 못 마시고 다른 차도 싫고 물론은 정신이 안 들고 그렇다면 커피를 골라서 마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디카페인은 오히려 안 좋고 구수한 맛보다는 신맛 나는 커피가 좀 더 덜 나쁘고요. 그리고 달달한 커피, 부드럽게 마시는 커피는 너무 자주 마시면 안 된다 정도는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00세 건강 당당 채널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무료입니다. 건강하세요.